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우리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수요자 전반적인 만족도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요, 독립 변수들이 어느 게 가장 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요, 그 변수들 중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모두 찾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는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1번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 대상으로 수요자 만족도 조사한 거에 대해서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우리 스크립트를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주고요. 자, 우리 데이터는 우리 14-1번 해주고요. edu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mr_tv에서 여기서 mr 앞에 부분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mr 하고요. 바꾸는 거는 edu _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를 눌러서 총 25개가 바뀌었네요. 그죠?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고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데이터 호출해서 불러오고요. 데이터 구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네요. 그죠? edu tv 해서 데이터 파일 구조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공교육, 교양교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3개가 더 있네요. 그죠? 조금 더 빼보면요. 전공교육, 교양교육, 강의실 환경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총 변수가 있네요. 그죠? 이 7개의 변수가 전반적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스키말 또는 우리 get summary stats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키말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도 파악을 해보고 민 점수 이렇게 우리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요 없는 변수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 필요한 변수들이죠. 여기는 지금 아이디가 없네요. 그죠? 얘는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얘는 빼주시고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든 변수들 있죠. 그래서 총 8개 변수가 있는데 8개 변수들 간에 관계가 쭉 나와 있네요. 그죠? 왼쪽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귀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 모델 핏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edu pit에서 플로어가 아니고 우리가 전공 만족도죠. 그래서 전반적 만족도 만족도로 하고요. 뒤에 여기서 7개 변수를 다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를 다 지워주시고 뒤에 모든 걸 의미하는 점을 찍어 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에 나와 있는 이 변수들 있죠? 변수명을 다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전공교육 플러스 교양교육 플러스 이렇게 다 써주셔도 됩니다. 점을 찍어서 한번 해볼까요? 7개 변수들이 있으니까 여기 점으로 찍어서 한번 해보고 뒤에 또 붙여서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요. 전체적으로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썸머리 핏을 이용해서 우리 전체적인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F 값도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P 값을 보니까 P 밸류가 2.2 16이니까 0.00000이니까 이 전체적인 그 우리가 구한 회귀 직선이 의미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각각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값하고 스탠다이드 값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 값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타이드 모델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드 모델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p 밸류가 중요하죠. 그래서 p 밸류를 이용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p 밸류 값에서 의미 있는 변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전공 변수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죠? 위에서 위로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p 밸류가 0.05보다 작은 게 뭐가 있냐면 요거네요. 홍보 지역 사회 협력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만 의미 있는 변수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변수들은 의미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변수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나머지 전공교육부터 행정 서비스까지는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홍보 지역사회 협력하고 이미지라는 두 가지 변수만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네요. 그죠? 그 중에서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이미지네요. 학교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랜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 전체적인 R 스퀘어 값을 봤습니다. R 스퀘어 값을 보니까 0.812로 나왔네요. 아주 높은 값이 나왔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전반적 만족도에 이미지 홍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걸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회계식 가정을 봐야 되죠.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풀어주면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물론 몇 개 변수들이 의미가 조금 문제가 있는 변수들이 좀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시면 뭐 47, 81, 84번 요 정도만 제거해주고 한 번 더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그 상태로 한번 우리 가설을 보고 우리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피로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요. 우리 잔차의 정규성 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차 정규성 검정을 했더니 p-밸류가 0.05보다 높게 나왔네요. 그래서 잔차가 정규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NCT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요. 등분상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분상 검정을 해봤더니 등분상 검정의 p-밸류가 0.79 높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0.05보다 훨씬 크니까 우리 잔차의 등분산성도 이렇게 검증이 됐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독립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빠져 있었네요. 자, 우리 독립성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요. 우리 실습할 때는 빠져 있었네요. 보니까 독립성 검증은 뭐냐면은 우리가 7개의 변수를 우리가 독립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독립 변수들 간에 각각 독립성이 있는지를 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더빈 왓슨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더빈 왓슨 테스트 해주고요. 우리 edu 언더바 핏을 이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빈 왓슨 테스트를 해봤더니 우리 p-밸류가 0.308이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요 사이의 값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변수들, 7개의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인플루언스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요, 어떤 변수들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치 검정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84, 81, 뭐 87 정도 이렇게 빼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몇 개 빼줄 수도 있는 거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정규 분포성이랑 잔차의 분포에서 우리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이런 게 좀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은 84, 81, 뭐 87번 정도 3개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필터 처리 이용을 해서 빼줘도 우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빼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백워드 포워드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워드 방법은요, edu 피처 해주고요, 백워드 방법으로 해주고, 여기 플로어를 전반적 만족도로 우리가 독립 변수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이렇게 찍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이스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전반적 만족도에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고 돌린 것부터 해서 필요 없는 변수들을 우리가 쭉 빼나갔습니다. 빼나가서 우리가 봤더니 마지막에 전공교육하고 요 3가지가 남았네요. 그죠? 전공교육은 원래 없었는데 여기 추가로 하나 들어왔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집어넣었을 때는 홍보사회 지역사회 이미지하고 이 2가지였는데 전공교육으로 백워드로 하니까 전공교육이 하나 추가돼서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걸로 써도 쓸지, 아니면 위에 우리가 전체를 다 집어넣은 그런 가설 검정을 이용해서 할지, 요거는 이제 좀 정리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 모델 할 때는 요걸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설명 모델 할 때는 위에 있는 모델로 다 집어넣은 모델로 해서, 왜냐하면 가설을 채택 기각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에 있는 모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워드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워드를 해주는데요, 포워드는 이렇게 플로어 여기서 우리 전반적 만족도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코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코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쭉 써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점을 찍어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점을 찍어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 돌아갑니다. 그죠? 안 돌아가니까, 죄송해요. 여기가 전반적. 이렇게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안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워드 할 때는 이 값을 다 넣어줘야 됩니다. 점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일일이 이제 입력을 해줄 수도 있는데, 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네요. 그죠? 전반적 만족도부터 여기까지 이미지를 갖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기니까요,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포워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워드로 돌렸더니 또 틀리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워드를 하니까 전반적 만족도에 강의실, 환경하고 행정서비스, 편의시설, 교양교육, 이게 빠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여기 보시면 이미지, 홍보사회, 협력, 전공, 교육, 요 3가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3가지가 포워드, 백워드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3가지로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백워드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3개, 전공교육, 홍보사회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백워드로 하면, 포워드로 해도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우리가 전체를 다 집어넣고 돌렸던 요 과정이 있었죠? 요 과정에서 보면
전공교육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변수로 나왔습니다. 좀 틀리죠? 결과가. 네, 그래서 결과에서 다 집어넣으면, 이거를 엔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엔터 방식으로 해서 다 집어넣으면 두 개 변수가 의미 있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포워드, 백워드 방법을 하면 거기에 플러스 전공교육이 하나 더 들어가서 우리가 세 개가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는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를 썼다, 백워드를 썼다, 아니면 엔터 방식을 써서 다 집어넣었다. 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잘만 써주시면은 위에 있는 이 분석 결과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밑에 있는 포워드, 백워드 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결과로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우리가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수 문제 2번입니다. 연수 문제 2번은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유니버셜 은행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타겟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하려고 하냐면 개인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대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대출 유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이 있는 사람이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유무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범주형 변수를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범주형 변수는 카드가 있는지, 이 은행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카드가 없으면 0, 카드가 있으면 1로 해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변수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느 게 우리가 개인 대출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변수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수 문제 2번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 대출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대출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일을 스크립트를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주고요. 자, 데이터는 우리 15-1, 그 다음에 유니버셜 뱅크로 해보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가 있으니까요. 유니버셜 해주고요. B가 대문자입니다. .csv 해서 U하고 그 다음에 B가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고 이렇게 U하고 B가 대문자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갖고 와서 보니까 나이, 경력, 수입, 카드 사용액, 카드 보유 유무, 대출 유무까지 이렇게 우리가 변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LR 언더바를 우리가 바꿔주겠습니다. 언더바까지 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뱅크라고 해볼게요. 뱅크 언더바로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올 해주고 총 13개가 바뀌네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된 거고요. 이제 팩터 처리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하고 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험은 우리 카드 보유 유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카드 보유 유무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카드 보유 유무. 자, 우리 팩터니까 이렇게 레벨을 맞춰주고요. 그래서 카드 보유가 0일 경우에 NO, 1이면 YES,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신용카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출 유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은 우리가 대출 유무로 바꿔주겠습니다. 대출 유무로.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우리가 한번 제대로 됐는지, 팩터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카드 보유 유무, 그 다음에 대출 유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기술 통계 분석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카드 보유 유무를 하면은 노가 147개, 예스가 53명, 3개 있고요. 대출 유무는 181개에 19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경력, 수입 카드 사용액은 연속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형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 요것도 해서 한번 전체 스태티스틱 해서 값들도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 보겠습니다. 한번 그래프 그려 볼 텐데,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변수들은 우리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그 다음에 경력, 수입, 그 다음에 카드 사용액까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우리 카드 보유 유무하고 대출 유무 간의 관계는, 요거는 우리가 그 범주형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점도에 그리면은 문제가 그 값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 연속 변수만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속 변수 값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나이하고 경력하고 아주 연관성이 높게 나왔네요. 그죠? 나이, 경력, 수입, 카드 사용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나이랑 경력하고는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높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1000이 아니고요, 여기서 대출, 자, 대출 유무로 바꿔주고요. 여기 있는 값들을 우리가 집어넣는데 이렇게 점을 찍어도 되고요. 우리 회계 분석할 때 배웠죠. 다중회계 분석할 때 점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위에 만들어 놨으니까 이 값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유무하고 나이, 경력, 수입, 카드 사용액, 카드 보유 유무 이렇게 해서 하고요. 패밀리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에러가 났네요. 카드 보유 유무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나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은 데이터 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p-value 값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각각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보시면 되는데,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왔네요. 그죠? p-value를 보니까 여기만 0.05보다 낮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드 사용액만 영향력이 있는 변수 보입니다. 그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더 이렇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요 값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대출 유무에 결국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입이네요. 그죠? 수입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수입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즈 레이셔가 있었죠. 오즈 레이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력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AIC 값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오즈 레이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 레이셔로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즈 레이셔로 이렇게 나타내 보시면 요 결과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즈 값에서 아까 전에 신용 수입이 있었죠. 수입. 다른 거는 의미가 없었고요. 우리가 수입만 가장 큰 의미가 있었으니까 수입을 보면은 수입이 1.0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수입이 높은 사람이 우리가
대출을 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05배 더 높았다.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